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진행자 없이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지난번에 올렸던 그 패러디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요즘 그 비라는 가수가 부른 그 깡이라는 그 노래를 패러디한 영상이 많다.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,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사실 이 깡이란 노래를 그 패러디한 영상물들을 보니까 이건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서 제가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, 그 중에 이 그 가수의 그 무용을 흉내낸 부분, 그리고 그런 그 흉내낸 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것은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퍼블리시티권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가수나 배우 이런 유명한 사람들, 뭐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.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을 갖고 있기는 한데, 그러나 이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, 이런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죠. 퍼블리시티권은 그 초상권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. 초상권이 인격적 권리라고 한다면은 이 퍼블리시티권은 자기의 용모라든가 이름 또는 목소리 또는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의 용모는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 아주 상당한 그런 그 광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유명 연예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그 용모라든가 목소리, 동작,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을 흉내내서 하는 광고가 그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. 이번에 그 롯데칠성에서 이 가수 비의 그 깡이라는 그 무용, 음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광고를 했죠.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, 사실 한 20년 전인가요?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어떤 그 유명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로 등장했던 사람은 숀 코넬이라는 그 배우였어요. 이 숀 코넬이는 누구냐 하면은 그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그 주인공을 했던 아주 오래된 배우입니다. 지금도 그 나이가 들었지만 현역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숀 코넬이가 젊었을 때 그 007 주인공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배우죠.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광고를 했는데, 사실은 그 사람 본인이 아니라 굉장히 닮은 사람을 출연시켜서 그 광고를 했던 겁니다.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저는 숀 코넬을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. 야, 이거 정말 이렇게 대단한 배우를 섭외를 해서 광고를 찍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나중에 보니까 숀 코넬이가 아니라 숀 코넬을 아주 닮은 그런 그 사람이었던 거죠. 그 후에 같은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시리즈 광고를 내면서 이번에는 그 마이클 잭슨과 굉장히 닮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했습니다. 마이클 잭슨은 이제 그 너무나 유명한 그 미국의 가수죠.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이 닮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저도 알아보겠더라고요. 저 사람은 닮은 사람이구나. 이제 마이클 잭슨하고 굉장히 닮은 사람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부르고 유사하게 춤을 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광고를 했던 사례입니다. 이런 것이 허용이 되느냐? 숀 코넬이나 그 마이클 잭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그런 광고들이거든요. 이런 그 이제 모방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한 거죠. 이런 것이 허용이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. 사실은 이것은 그 패러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.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.
그런데 여기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이론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광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는 즉시 저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, 모방한 거다 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진짜가 광고하는 거다 해서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된다.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. 이걸 이제 그 속구리상 이론이라고 하는데 속구리상이란 것은 아주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일본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 대해서 광고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광고를 봤을 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야 그 광고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. 그리고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, 야, 그 광고 참 잘 만들었다. 이렇게 감탄했을 때 그 광고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지. 광고를 보는 사람이 누구나 저건 가짜구나 하고 알게 된다면 그건 광고를 잘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. 이제 이런 반발이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법학계에서의 이론은 어쨌든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면 소비자들이 진짜로 오인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거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다. 그러나 그렇지 않고 광고를 보는 즉시 이것은 가짜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다면 그거는 허용될 소지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이론이 상당히 발달한 미국에서는 설사 소비자들이 저것은 가짜다라고 알 수 있어도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된다. 이렇게 좀 넓게 그 침해를 넓게 인정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.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결론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. 이번 이 비의 패러디 광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조금 그런 연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비의 그 깡이라는 노래의 작사, 작곡, 또 무용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